자, 우리 마저 봅시다. 마저 보자. 한 4-5문제 정도 더 보고 확률 넘어가서 확률 봅시다. 우선 67번을 볼게. 67번. 얘도 이제 베이스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 ABCD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래. 지금 6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얘를 먼저 보고 빨리 베이스가 되는 형태. 얘가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는 6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BCD 이렇게 봤을 때 얘가 6보다 작거나 같고 또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ABCD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ABCD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내가 여기서 A, C, D가 1하고 6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고 중복이 허락되어 있으니까 A, C, D의 순서상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겠지. 맞니? A, C, D의 순서상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어. A, C, D의 순서상의 개수는 서로 다른 6개, 1부터 6까지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를 보면 B, C, D의 순서상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또 6H3이 될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결정하면 A, C, D랑 B, C, D만 결정한 거지 내가 지금 A, B를 뭔가 결정하지 못했잖아. A, B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여기 지금 이거가 힌트거든. 이거가 힌트. 얘네들은 어떻게 결정하면 되겠니? 나는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거야. A, B, C, D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잖아. 맞아? 문제를 따로따로 풀면 안 된다고. 따로따로 풀면 안 돼. 우리는 경우를 나눌 수 있어야 돼. 나는 베이스 문제만 풀 수 있어. 베이스 문제.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내가 일부러 여기도 등호를 넣고 등호를 넣은 거야. 왜? 통일시켜야지. A, C, D, B, C, D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럼 보이니?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중복된 게 있어. 어떤 경우가 중복됐어? 뭐가 중복돼? A는 B인 경우가 중복된 거지. 얘가 중복된 거야. 마치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 중복된 거 처리하듯이 중복 처리하라는 거야. 요거의 경우의 수랑 요거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요놈의 경우의 수를 빼줄 거라고.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계속 베이스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1에서 6까지니까 얘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 처리할 수 있겠다. 얘도 똑같지? 바로 할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되니? A랑 B랑 같을 때잖아.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가 결정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맞니?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3H, 6H, 3. 두 개는 더하고 얘를 뺀 게 답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복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을 셀 수는 없어. 우리는 무조건 한꺼번에밖에 생각 못해. 베이스가 되는 문제를 빨리 그래서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답이 나올 거고, 아마 우리가 오늘 이제 남은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얘가 될 것 같거든. 69번. 69번 하나 좀 별표 쳐놓고 잘 봅시다. 치역이 정해졌다라는 거야. 계속 치역이 정해졌어. 지금 x가 1, 2, 3, 4, 5고 y가 1, 2, 3, 4야.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거야. 함수를 만들 건데 문제에서 f1 더하기 f2가 4가 되고 싶고 1은 반드시 함수 f의 치역이 되고 싶대. 함수 f의 치역이 되고 싶대.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f1 더하기 f2가 4가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이게 되는 케이스가 지금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첫 번째, 내가 지금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f1 더하기 f2가 4가 되는 데 있어서
얘를 나 지금 계속 같은 경우로 보겠다라는 거야. 대칭성이 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보겠다고. F1이 1이고 F2가 3이거나 혹은 F3이 3, F2가 3이고 F2가 1인 경우랑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쓸게. 2랑 2인 경우가 있겠지. 2랑 2인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그럼 얘는 쉬우니까 좀 빨리 봅시다. 만약에 상황을 가정할게. F1이 1이고 F2가 3으로 가는 케이스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어쨌든 둘이 더해서 4가 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우선 두 가지 에다가 이제 내가 3, 4, 5의 함수값만 정해주면 되지. 다시 F3, F4, F5의 함수값만 정해주면 되는데 나의 조건이 지금 만족이 되어 있지. 1은 함수 F의 치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1이 화살표를 맞았어.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 경우에도 맞았으니까 3, 4, 5는 아무거나 가도 되는 거 맞니? 얘는 이제 아무거나 가면 돼. 아무거나. 그러니까 F3이 함수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F4도 네 가지. F5도 네 가지. 다 곱한 게 요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럼 이제 결국은 요거. F1이 2고 F2가 2인 경우만 잘 생각하면 된다고. 자, F1이 2고 F2가 2로 갈 거야. 그럼 지금 문제가 1이 무조건 치역이 돼야 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2, 3, 4, 5 중에 적어도 하나는 1로 가야 된다고. 이거 내가 어떻게밖에 못 푼다고?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는 걸로밖에 못 푼다고. 이게 고민 없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얘는 어쨌든 F2, F2는 한 가지야. 한 가지. 그럼 내가 F3 이렇게만 쓸게. 4, 5의 함수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1이 반드시 치역이 돼야 돼. 얘가 반드시 치역이 돼야 된다고. 그럼 나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1이 치역이 아닌 경우를 빼는 수밖에 없다고. 계속 같은 계열의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3이 고를 수 있는 것도 4가지, 4도 4가지, 5도 4가지니까 4의 세제곱 바로 쓸게. 4의 세제곱에서 1이 치역이 안 되는 경우는 무슨 말이야? 이거 빼고 만들면 되는 거지. 3이 고를 수 있는 거 3개, 4도 3개, 5도 3개,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같은 계열의 문제, 맨날 하던 것만 하는 느낌이다라는 걸 좀 받았으면 좋겠고 반드시 익혀야 돼. 오늘 요거 하나 건져가도 참 좋을 것 같아. 요거 하나만 건져가도 너무 좋겠다. 그다음 요즘 수능 문제들의 그 느낌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생 노가다로 좀 가고 있거든. 요즘 확률과 통계 문제 출제 유형 자체가 되게 노가다로 가고 있어. 되게 노가다로. 무슨 말이냐면 경우를 되게 잘게 나눠야 되는 경우로 가. 그래서 우리는 경우 찾기 싸움을 좀 하는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우선 71번부터 다 하고 싶은데 한번 봅시다. 71번 한번 봅시다. 71번. 다 봐도 될 것 같고. 71번 봅시다. 자, x가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f1 곱하기 f6의 값이 6의 약수가 돼야 되고 이 f1, f2, f3, f4, f5, 이 f6이야. 자, 이 문제도 한번 보고 무슨 느낌이 들었으면 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우선 x가 6에서 6이 6개에서 6개니까 그림은 그릴게. 자, 이렇게 가는 함수 f가 있어. f가 있는데 첫 번째 f1 곱하기 f6이 6의 약수래. 그러니까 얘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6도 돼. 6도 돼. 그 다음 두 번째 너희가 이 문제를 보고 들었으면 하는 건 뭐야? f1이 여기 이상하게 있네. f6이 여기 이상하게 있어. 맞아? 나머지 2, 3, 4, 5는 이쁘게 되어 있어. 빨리 베이스. 얘가 어떤 값이고 얘가 어떤 값이면 베이스로 처리되겠다. 맞니? 그러니까 경우 싹 다 나누는 거지.
F1 곱하기 F6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6일 때야. 겁나 많을 것 같지? 겁나 많은 거 맞는데 F1이 무조건 F6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하지만 많겠지. 하지만 많겠지. 첫 번째. 선생님 이렇게 순서상으로 쓸게. F1하고 F6에 곱이 1이 되는 경우야. 1이 되는 경우. 그럼 뭐밖에 없니? 1, 1. 요거 하나 있겠지. 두 번째. 또 뭐 있을까? 곱이 2가 되는 경우. 곱이 2가 되는 경우는 1, 2도 있고 2, 2도 있겠지. 이렇게. 곱이 3이 되는 경우. 1, 3, 3, 3. 이렇게 있겠다. 곱이 6이 되는 경우. 1, 6 이렇게 있을 거고 2, 3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요거밖에 없겠지. 몇 개니? 7개? 그러니까 세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만드는 거야. 2F1하고 2F6이니까 이거 만들 수 있지. 선생님은 이렇게만 쓸게. 이렇게만 쓸게. 2F1이고 F2, 3, 4, 5, 2F6인 거잖아. 그럼 내가 F1하고 F6 값이 정해지지. 첫 번째, 2보다 크거나 같고. 오케이. 이건 안 되지. 요거밖에 없지, 그러면. 3, 3 누구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겠지.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5개밖에 안 되네. 5개밖에 안 돼? 맞네? 되게 적어. 자, 그럼 어때? 1, 여기다 2. 얘도 2지. 이렇게. 그러면은 다 서로 다른 한 개 중에서 4개 고르면 되는 거 맞니? 4개? 2, 3, 4, 5. 그러니까 얘는 2, 1, H4. 한 가지지, 한 가지. 한 가지. 자, 1하고 2면 얘가 2고 쭉 가서 여기가 4가 되지. 그럼 서로 다른 2, 3, 4,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 고르면 되겠다. 이렇게. 1, 3이면 2보다 크거나 같고 쭉 가서 6이 되나? 그럼 2에서 6까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 이렇게 될 거고 1, 6이면 2에서 12까지 서로 다른 11개 중에서 4개. 이렇게. 2, 3이면 4하고 6이잖아.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4개. 이거 다 더한 게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요즘 추세가 좀 다 이러거든. 그냥 케이스만 잘 나누면 그 다음부터 그냥 약간 노가다로 바뀌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고 72번도 봅시다. 선생님이 그 작년에 합성함수에 꽂혀 있다 그랬잖아. 이 합성함수를 해석하는 게 근데 문제가 다 달랐어. 합성함수를 해석하는 경우가 다 달랐어가지고 이거 좀 보고 갑시다. 우리가 합성함수 해석을 잘 해야 돼. 이거는 이 문제도 합성함수 해석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지 경우의 수 세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거든. 잘 봅시다. 지금 보면 x가 1, 2, 3, 4, 5, 6이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똑같이 그림 그려볼게. x가 아까가 그림이 필요가 없었지. 자, 이렇게 만들 거야. 만들 건데 자, x가 1, 2, 3, 4, 5일 때 이게 성립한다. 이거 그냥 1 집어넣으면 한번 바로 써볼게. 1 집어넣으면 F1, F2 2 집어넣으면 F3 3 집어넣으면 F4 요거지. 넣으면 끝나. 넣으면 끝나. 그치? 얘가 문제거든. x가 3의 배수면 f.fx는 x래. x가 3의 배수면 그러니까 x가 3이거나 6이면 f.fx fx가 x가 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해야 될 수 있는 행동이야. 이 문제는 요거 한 줄 해석하길 바라고 만든 문제거든. 요 두 개를 합쳤을 때 f.fx가 x가 되는 경우 봐봐. 3 집어넣어 볼게. 3 집어넣으면 f에 f3이 3이 나와야 되고 6 집어넣으면 f에 f6이 6이 나와야 돼.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렇게 되려면
이거밖에 안 돼. 한 번만 생각해보자. F3이 3이고 F6이 6이어야만 이 조건이 다 만족돼. 잘 봐봐. 잘 봐. 잘 봐.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게 F 두 번 간 거지. 두 번 간 거잖아. 만약에 내가 F3이 2로 갔다고 쳐볼게. 만약에 한 번만 생각해봐. 너네 F3이 2로 갔다고 쳐봐봐. 그러면 F3보다 F2가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 F2가 갈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어? 2라고 2밖에 없는 거 맞아? 2라고 2밖에 없는 거 맞아? 그럼 여기다가 지금 F3이 2로 간다며. 그럼 F2가 3이 될 수 있니? 안 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럼 봐봐. 만약에 F3이 4로 갔다고 쳐봐봐. F3이 4로 갔다고 쳐봐. 그러면 F4가 3으로 가야 되거든? 가능해? 안 되지. F4는 F3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 때문에 F3이 3이 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3은 3으로 가야 돼. 6도 마찬가지인 거지. 6도 무조건 6으로 가야만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1학년 때 합성함수를 배웠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볼게. 그냥 1, 2, 1, 2야. 1, 2에서 1, 2로 가는 함수가 있어. 근데 내가 두 함수, 자기 자신을 합성해가지고 항등함수가 되고 싶어. 항등함수 요거잖아. x잖아. 요거잖아. 우리 1학년 때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저렇게 됐을 때 합성해가지고 항등함수가 되는 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걸 알아. 뭐랑 뭐밖에 없지? 크로스로 가거나 같거나야. 이거밖에 없어. 근데 크로스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항등함수가 되려면 고지고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항등함수를 좀 깊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나와. 함수가 증가하거나 같아야 되는데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 크로스로는 안 돼. 이것 때문에 지금 크로스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끝났지? 자, 1하고 2의 함수값은, 자, 여기다 바로 쓸게. 1하고 2의 함수값은 F3,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두 개 3H. 이렇게. 자, F4하고 F5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6이 6이었잖아.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3에서 6까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두 개. 답이 되겠다. 갈수록 좀 쉬워지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뭔가 한 줄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야. 한 줄 해석을 좀 잘하면 된다. 74번은 진짜 쉽거든. 꼭 해봐. 뽑고 나열 생각해서 꼭 해줘. 74번 정말 쉬우니까 해보고 73번 그냥 노가다 문제니까 하면 할 수 있고 75번 봅시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들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 풀어봅시다. 이거 내가 이제 아까 말했던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작년에 하나 나왔다 그랬지? 그래서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만 알면 돼. 방법만 알면 돼. 봅시다.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44야. 일부러 이렇게 준 거야. 근데 144 정도면 되게 큰 힌트를 준 거라고 생각해. 12의 제곱이잖아. 12의 제곱. 2의 4제곱. 요거 한 줄이 전부의 문제겠지. 이렇게 쓰는 순간 ABC는 밑이 2 아니면 3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랑 똑같이 할게. A는 2의 x 원제곱 3의 y 원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B는 2의 x 2제곱 3의 y 2제곱 C는 2의 x3 3의 y3 이렇게 세팅을 해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2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곱하기 3의 y1, y2, y3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똑같이 지수끼리 생각할 거야. 지수끼리, 밑이 같은 지수끼리. 그래서 x1, x2, x3가 4가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y1, y2, y3가 2가 되면 돼. 다시 여기서 내가
x1, x2, x3를 결정하고 y1, y2, y3를 결정하면 ABC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ABC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x1, x2, x3, y1, y2, y3의 순서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고 저걸 풀면 된다고. 근데 A가 짝수래. 그럼 이제 해석이 좀 느껴지는 거지. A가 짝수다. A는 2를 적어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x1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 뽑고 시작하자. 이렇게. 그래서 3개 중에서 3개 3H3. 얘는 뭐 상관없지? 3H.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진짜 뭘 해야 될지 감 잡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정말 감 잡기가 쉽지가 않겠지.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표적지 연습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 스텝 4를 진짜 하나 정도 보여주고 싶긴 한데 지금 하면 토하겠지? 우리 넘겨서 경우의 수 넘겨가서 확률로 갑시다. 확률 스텝 1은 숙제로 풀어와. 내가 정리해 줄게. 우리는 확률 스텝 2로 갑시다. 78쪽 78쪽으로 갑시다. 아마 조건부 확률까지 중간고사 대부분 시험 범위가 들어가. 근데 오늘 내가 조건부 확률은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선생님이 기본 확률만 좀 보고 설명을 할게. 우리가 이제 그 확률이다라고 하면 여기다 한 번만 쓸까? 우리가 확률이다라고 하면 뭐 구구절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 확률이다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될 거야. 자, 우리 스텝 1에 계산 문제들 있거든. 스텝 2부터는 계산 문제가 없어서 스텝 1의 계산 문제들 꼭 잘 풀어봐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질문 다 받을 거니까 이거 꼭 잘 해봐야 돼. 우리 집합 계산하듯이 확률 계산 했었잖아. 이거 무조건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고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를 2개 푸는 거라서 그냥 편하게 풀면 되는데 봐봐. 선생님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거랑 확률 문제를 푸는 건 뭐가 더 쉬워?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거랑 확률 문제를 푸는 건 뭐가 더 쉽다?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확률이 쉽다고. 압도적으로 확률이 쉬운 거야. 너희가 확률은 경우의 수를 2개 풀어야 되는데 무조건 경우의 수가 쉽지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직 확률을 잘 이해를 못한 거라고. 확률을 이해를 못한 거야. 우리가 이제 확률 문제를 풀 때 확률이 편한 이유는 경우의 수는 문제에서 준 거를 고지 곧대로 정확하게 풀어야 돼. 진짜 정확하게. 이게 exactly보다는 literally거든.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써야 돼. 근데 확률은 그렇지 않아. 확률은 그렇지 않다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바꿔서 풀 수 있어.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순서가 주어져 있지 않은데 순서를 줘서 풀어도 돼.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풀 거니까 여기다가도 순서 주고 여기다가 순서 주면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문제를 풀 때 제일 힘든 게 같은 어쩌고 저쩌고를 나열해 주는 거거든. 같은 어쩌고 저쩌고 문제를 다른으로 바꿔서 풀어도 돼.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 같은 문제를 다른으로 바꿔서 풀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저렇게 풀어야 돼. 무조건 저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미 우리 풀고 있어. 이미 풀고 있어. 맞아? 내가 주머니 안에 흰 공이 3개가 있어. 검은 공이 2개가 있어. 여기서 내가 흰 공을 2개 꺼낼 확률 어떻게 되지? 2개 꺼낼 확률 어떻게 돼? 전체 경우의 수 5개 중에 2개 꺼낼 거잖아. 그 중에서 흰 공 3개 중에서 2개 꺼내면 돼. 그치? 나 지금 문제 어떻게 풀었어? OCE의 정의가 뭐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거 아니야? 누구 맘대로 다르게 풀어.
지금 공 똑같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 풀고 있잖아. 그치? 이미 같은 공 5개 중에 2개라고 한 번도 너네 푼 적 없어. 무조건 다른 으로 바꿔서 풀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평소에도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 필요한 과정이야. 지금 너네가 느낄 때 뭐야 진짜 쉬운 얘기하고 있네라고 느끼는데 킬러 문제를 풀 때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이게. 우리가 확률을 대하는 자세야. 순서 중요하지 않고 같은지 다른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만 하면 돼. 일관성 있게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면제를 몇 개 볼 건데 우선 143번 봅시다. 143번을 보면 사실 지금 여기 스텝 2가 훨씬 쉽거든. 경우의 수 스텝 2보다 훨씬 쉬워. 왜냐면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래. 뭐야 이거. 내가 아까 말한 경우의 수는 정말 고지고대로 풀어야 되는데 확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확 쉬워진다고. 왠지 봅시다. 자, 지금 경찰관이 모두 9명인데 근무조 A, B 한쪽에 속해 있대. 자, 근무조 A가 5명, 근무조 B가 4명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9명 중에서 3명을 동시에 귀가 도우미로 선택할 때 근무조 A와 근무조 B에서 적어도 한 명씩 선택할 확률을 구해달래. 적어도 한 명씩 선택할 확률이야.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무조건은 아닌데 대부분 그럴 테니까 어떻게 풀 거야? 전체에서 여사건으로 풀면 되겠지. 전체에서 뭘 빼면 돼? A만 3명 뽑거나 B만 3명 뽑으면 되는 거지. 요걸 하면 되겠다. 이것분의 전체 경우의 수를 하면 되겠지. 요걸 풀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그냥 아주 쉬운 문제니까 바로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항상 아무 조건 없는 경우의 수잖아. 그냥 9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C3이 될 거고 9C3이 될 거고 전체 경우의 수 9C3에서 뺄 거야. 어떻게? A만 3명 뽑는 거지. A는 지금 A조가 5명이잖아. A만 3명 뽑겠다라는 건 A에 속한 5명 중에서 3명을 뽑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5C3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4명이잖아. B 4명 중에서 3명을 뽑겠다라는 거니까 4C3 요거를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확 쉬워진다고? 갑자기 확 쉬워져. 이게 경우의 수가 너네 훨씬 어려운 거야. 훨씬 어려워. 그래서 확률은 확 쉬워지니까 이번에 숙제할 때 조금만 자신감 갖고 해봐. 자, 144번도 봅시다. 144번 볼게. 자, 주머니 속에 2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구슬이 있어. 2에서 8까지래. 2에서 8까지 적힌 7개가 있는데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두 구슬에 적힌 자연수가 서로 소일 확률을 구해달래. 자, 그럼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서로 소 2개 뽑는 경우의 수 구하라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7개 중에 2개 뽑는 거지. 7C이지. 7C이지. 서로도 2개 뽑는 경우의 수거든. 아, 이게 진짜 그지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땐 세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서로서 2개 어떻게 세는 게 제일 빨라? 합성수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건 못하는 건 없고 뭐가 좀 더 빠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전체에서 서로수가 아닌 거를 빼는 게 빠를지 서로수 2개를 세는 게 빠를지 뭐가 빠를까? 1하고는 다 서로수지. 그럴 때는 보기를 보자. 보기를 봐. 난 야가 빠지게 풀게. 빼는 게 빠를지 이게 빠를지 보기를 봤더니 2분의 1보다 작은 게 2개고 2분의 1보다 큰 게 3개지. 2분의 1보다 클 확률이 높겠다. 빼는 게 빠르겠네. 아, 이럴 확률이 높겠다. 아, 난 진짜 많이 하는 방법이야. 이거 해보자. 서로소 2개가 아닌 거야. 그러면 자, 2랑 서로소 아닌 거 4, 6, 8 이렇게 있지. 3이랑 서로소 아닌 거 6밖에 없지. 4랑 서로소 아닌 거. 자, 봐봐. 잘 봐.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세는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세는 걸 배워서 되게 좋은데
내가 중복을 피하고 싶어. 중복을 피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중복을 피하고 싶어. 2하고 서로 소인 거 4를 셌지. 그럼 내가 4랑 소인 건 서로 소인 건 2랑 쓰는 걸 피하고 싶은 거라고. 무조건 여기다가 큰 수만 쓰면 돼. 나보다 큰 수만 써. 그럼 중복을 무조건 피할 수 있겠지. 맞아? 4랑 서로 소가 아닌 거 6. 이렇게. 5는 서로 소가 없지. 요거밖에 없나? 3. 이게 더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다고? 진짜 이거밖에 없다고? 7, 3, 21분에 5개? 빼면? 아니, 다 더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와야 되는데? 나 뭐 한 셌어? 2, 3, 4, 5, 6, 8. 8까지구나. 나 주사인 줄 알았어. 4, 8도 있지? 4, 8도 있지. 5는 없지. 6하고 8도 있지. 이렇게 있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다. 7개. 7개. 21분의 7이네. 21. 21 빼기 7. 이렇게. 그러면 21분의 14니까 3분의 2. 답이다. 이거 진짜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건데 진짜 써먹어. 여사건이 빠를지 모르겠으면 서로소 세는 게 더 힘들었겠지. 서로소 세는 게 더 많았을 거라고. 훨씬 많았겠. 2배가 더 많았겠네. 그래서 때로는 저렇게 무식하게 세는 게 좋은 방법이다. 얘는 이거밖에 없고. 148번 한번 봅시다. 자,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 D라고 하자. 이때 A, B, C, D가 12가 될 확률을 구해달래. A, B, C, D가 12가 될 확률을 구해달래. 얘도 이제 이런 거야. 경우의 수를 센다라는 거, 순서쌍을 센다라는 거, 혹은 경우의 수를 센다라는 거 계속 나열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열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봐. 지금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들이니까 얘네들은 6하고 1 사이잖아. 6하고 1 사이 수들을 곱해가지고 12가 나오는 조합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야. 조합을 먼저 생각을 하겠다고. 조합. 항상 케이스는 크게 나눠야 되니까 조합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 제일 극단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겹치지 않게 세야 되니까 6이 1, 1 이렇게 있겠지. 조합만 생각하는 거야. 6 곱하기 2 곱하기 1, 1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지? 이런 게 제일 힘들어. 이런 게 제일 힘들어. 이걸 빠짐없이 세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큰 수부터 만들어 보면 4, 3, 1, 1 있지. 계속 이쪽이 큰 수로 만들어 나가야 좀 안 겹치게 셀 수 있거든. 그럼 이제 3으로 시작하는 거. 3으로 시작하면 3, 2, 1, 1 있지. 이렇게 항상 이쪽이 제일 크게 만들어. 제일 크게 3, 2, 1, 1 미친 거 아니니? 2, 1, 1 되겠지. 이렇게 이거밖에 없나? 이게 다다. 이게 다야. 그럼 조합을 찾았지. 그럼 내가 이게 6이 1,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 6, 1, 1이 될 수 있는 거고 A, B, C, D의 순서쌍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건 뭐랑 똑같다고? 얘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걸 나열하는 게 A, B, C, D 순서쌍의 개수를 만드는 거랑 똑같겠지. 계속 나열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4개를 나열할 건데 같은 게 2개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눈 것만큼. 얘도 4팩을 2팩으로 나눈 것만큼. 얘도 똑같네. 4팩을 2팩으로 나눈 것만큼. 그러니까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써볼게.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4팩을 2팩으로 나눈 게 3개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되지.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아무 조건 없는 거잖아. 그냥 A도 6개, B도 6개, C도 6개, D도 6개, 6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경우의 수를 센다라는 건 나열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잘하는 친구들은 잘 할 테니까 잘 기억을 해주고. 오늘 A반이 네. 숙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안 남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걸로 오늘 조망침 분역 숙제 안 돼 있으면 보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봐도 지금 숙제가 되게 불량해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숙제가 여기는 숙제 적잖아요. 스텝 3가 네네, 맞아. 네. 안 된 친구들은 다 끝나고 네. 세미나실로 가요. 네, 알겠습니다. 들었지? 들었지? 숙제. 봅시다. 자, 150번,
153번 볼까? 153번. 아니다. 153번 쉽고 우리 155번을 봅시다. 155번. 155번 봅시다. 자, 155번에 자, 또 의미가 좀 있거든? 의미가 있어. 이게 쉬운 문제에선 오히려 못 쓰는 방법이야. 잘 봐봐. 오히려 쉬운 문제에선 잘 못 쓰는 방법이야. 내가 확률 계산을 할 때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시간을 단축해 주거나 좀 편리하게 해주는 거지 못 풀 문제를 풀게 하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확률 계산을 할 때 필요한 부분만 보는 시야를 갖는 행동이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고 이런 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훈련이 좀 필요해.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쉬운 문제들에서는 거의 못 써. 거의 못 써.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얘를 쓰는 게 되게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 다시. 정말 어려운 킬러급의 문제를 풀 때 그냥 풀어나가는 중간 과정에서 얘를 쓰면 딸깍하고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이 문제를 잘 봐봐. 지금 1부터 7까지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고 싶대. 짝수가 되고 싶대. 우선 이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모든 수학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행동이라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었는데 짝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세상에 숫자는 홀수 짝수로만 나눌 거야. 그치? 홀수 짝수로만 나눌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여기서 빨리 요즘 가려줬긴 한데 1, 3, 5, 7 홀수 2, 4, 6 짝수 이렇게 나눠서 빨리 생각을 할 거고 선생님 이제 쓰다가 시간이 다 가니까 짝수가 2분 넘버고 홀수가 5든 넘버라서 나 2, 5라고 쓸게. 이렇게 쓸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7장의 카드를 나열할 건데 양 끝에 곱이 짝수가 되고 싶대. 다시 7개를 나열할 거야. 내가 수업하면서 많이 보여줬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아마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나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갈 거야. 근데 우리 곱이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곱이 짝수면 짝수, 홀수, 짝수 세 가지지.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할게. 1에서 뺄게.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 이게 빠르겠지?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양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야. 전체 경우가 있어. 나 가운데 관심 있어, 없어? 가운데 관심 없잖아.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이런 시야를 계속 갖자고. 가운데 나열하는 거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돼? 7개를 여기다 하나 쓰는 경우 몇 가지? 7가지. 그럼 숫자 하나 썼으니까 6가지. 전체 경우에서 42분의 홀수가 몇 개야? 4개. 여기다 홀수 쓰는 경우에서 4가지. 하나 갖다 썼으니까 여기 3가지. 그치? 그러니까 40 약분할까? 7분의 2. 1 빼기 7분의 2가 답이라고. 7분의 5가 답이겠네. 그치? 왜지? 내가 여기다가 전체하고 여기에 뭐 올 거야? 5팩 올 거야. 5팩 올 거야. 홀수 넣고 가운데도 5팩 오겠지. 어차피 약분돼 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부터 이거 안 봐도 되니까 지워 라고 하지 말고 다 풀었어. 이렇게 써가지고 7, 6, 5팩 4, 3, 5팩 해서 풀었어. 약분돼? 뭐야 볼 필요가 없었네 라는 걸 한 번만 체크하고 가자고. 한 번만 체크하고 가. 이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나중에 도움이 좀 많이 될 테니까 해보고. 157번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만 볼게. 이게 157번하고 오늘 스텝 3 하나만 볼게. 하나만. 좀만 기운 냅시다. 좀만 기운 내. 기운 냅시다. 자.
자, 보자. 지금 주머니에 1, 2, 3, 4, 5가 적혀 있는 흰 공 5개가 있고 2, 3, 5, 6, 4, 2, 3, 4, 5, 6이 적혀 있는 검은 공이 있는데 두 개의 공을 꺼낼 거야. 근데 두 개의 공이 서로 같은 색이거나 두 개의 공에 적힌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해달래. 그치? 둘 중에 하나야.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같은 색이거나 또는 두 개의 공에 적힌 수가 같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거 맞니?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갈 건데 이 해당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같은 색 또는 같은 수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지금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두 개 꺼내는 거니까 전체가 10개인가? 10개 중에서 두 개 꺼내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얘네들을 셀 건데 자 봅시다. 우리가 집합, 선생님이 이 확률 단원을 뭐라고 수업을 했었냐면 확률에 집합화라고 수업하고 있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집합화야. 집합처럼 생각하겠다라는 거거든. 집합처럼 생각을 할 거야. A 또는 B는 집합적인 언어로 뭐가 되는 거지? A 합집합 B가 되는 거 맞니? 그럼 내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센다, 경우의 개수를 센다, 경우의 수를 센다는 건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게 사실 경우의 수 세는 데 있어서 전부인 거거든? 경우의 수, 각각의 케이스의 경우를 센 다음에 혹시 중복되는 건 없는지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고. 맞아? 지금 내가 같은 색이 나오는 경우는 흰색으로 갖거나 검은색으로 갖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치? 같은 수를 뽑겠다라는 거는 뭐 지금 여기서 같은 수가 될 수 있는 게 2, 3, 4, 5 그냥 네 가지밖에 없지. 바로 쓸게. 네 가지밖에 없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중복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없어. 같은 수를 뽑겠다라는 건 무조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잖아. 그치? 얘는 무조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같은 색 같은 수는 얘네 둘 사이에는 중복이 없어. 이런 생각은 하면서 문제 풀자고. 아무렇게나 막 풀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확률을 계속 할 때 중복되는 거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은 수를 뽑는 건 네 가지로 끝났고 같은 색 뽑는 건 그냥 흰색 5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지. 검은색도 5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지. 요거 다 더한 게 그냥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래서 10, 12분에 저거 다 더한 게 답이 될 테니까 저도 계산은 안 할게. 자, 안 하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만 딱 볼게. 하나만. 오늘 하루 종일 나만 풀었으니까 하나만 더 볼게. 159번 하나 봅시다. 진짜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 정말 중요한 문제야. 너희가 확률을 대하는 자세를 만들어 줄 거야.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면 지금 1, 2, 3, 4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3장씩 12장이 있어. 1, 3개 같은 카드고 2, 3개 같은 카드고 3, 3개 같은 카드, 4, 3개 같은 카드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2장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래. 같은 숫자가 2장이거나 3장이거나지. 3장을 뽑을 건데 같은 숫자가 2장이거나 3장이거나 빨리 뭐가 더 빠르다는 거 생각해야 돼. 여사건? 이런 게 계속 문맥 해석이라고. 첫 번째 문맥 해석이 돼야 돼. 같은 숫자가 2장 이상이고 싶은 거니까 나는 전체에서 1에서 모두 다른 카드를 고르는 게 빠를 거라고. 1에서 모두 다른 카드를 뽑을 확률을 고르는 게 빠를 거야. 이게 빠를 거야. 그럼 잘 봐봐. 나 좀 잘 봐줘. 잘 봐줘. 빨리 확률이잖아. 확률이라는 걸 보는 순간 여기다가 너네 체크를 해야 된다고. 이거 내 눈에는 다 무슨 카드? 싹 다 다른 카드야. 그러니까 1, 1 프라임, 2 프라임 이거 하고 풀어야 된다고. 아니면 우린 못 풀어. 절대 못 풀어.
절대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 다른 카드야. 자, 그럼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 뭐가 되는 거야? 다 다른 카드잖아. 12장 중에 3장 뽑는 거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럼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봅시다. 내가 3장 모두 다른 숫자를 뽑는 거잖아. 이걸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세주면 돼. 3장을 모두 다른 카드를 뽑을 거야. 다른 숫자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 어쨌든 숫자는 4종류지. 1, 2, 3, 4, 4종류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숫자 3종류부터 찾아야지. 숫자 3종류. 그게 뭐가 되겠어? 4C, 여기다 이렇게 쓸까? 4C,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1, 2, 3으로 골랐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니? 여기서 한 장 뽑고, 여기서 한 장 뽑고, 여기서 한 장 뽑으면 되지. 그래서 체크하는 게 중요해. 난 지금 다르다고 체크를 해놨어. 여기서 한 장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C1, 3가지. 내가 만약에 1, 2, 3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1 뽑는 경우의 수 3가지, 2 뽑는 경우의 수도 3가지, 3 뽑는 경우의 수도 3가지야. 그래서 요게 1에서 빠져야 될 놈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잘 기억해줘. 항상 확률은 다 다르게 놓고 풀 거야. 우리 이미 하고 있었어.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고, 숙제는 사실 숙제는 우선 스텝 1하고 1, 2 있잖아. 기출편. 스텝 1, 2랑 우리는 스텝 2까지만 좀 꼼꼼하게 갈 거거든. 그 다음에 변형편 있지. 스텝 2까지만 꼼꼼하게 해봐.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 알파라고 할게. 우리 스텝 3에서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들 있지.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들의 변형편 문제들은 이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 질문을 받을 거야. 할 수 있는 친구들, 내가 요게 좀 버거우면 이거 열심히 하고, 만약에 요거를 풀다가 안 되면 제발 복습해. 선생님 강의 있잖아. 복습해. 하고 요거 합시다. 자, 난 이제 방법이 없다. 스텝 2 안 한 사람, 스텝 2 안 한 사람 빨리 자소해서 남고, 스텝 2 변형편 숙제 안 되는 사람 남고, 민주랑 다솜이랑 안 돼 있으면 가라고 하시니, 민주랑 다솜이지.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